자, 보실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겠지? 자, 보시면 기부금. 여러분 기부금은요 접대비랑 거꾸로예요. 접대비랑 좀 유사한데 차이는 기부금은 한도가 좀 어려워요. 한도가. 알죠? 이름은 제가 쉽다고도 말을 못하고 예전에 쉬웠는데 자 보시면 일단 여기 기부금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기부금 지출을 했대요. 그럼 기부금은 솔직히 업무와 관련이 없죠.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전액 송금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맞죠? 그러면 다 기부를 안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공익 목적이니까 우리가 원래 공익 목적이면 좀 다 해줘야 되는데 그죠? 좀 이상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기부금은 한도라는 걸 두고 있고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한도를 초과하는 건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치는 무조건. 맞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고아원에 기부했대요. 고아원에 기부를 많이 한 거예요. 고아원에 기부할 한도가 60억인데 예를 들어 60억은 좀 넘어있고 내가 기부금 한도가 1억인데 1억 3천만 원이나 기부한 거예요. 그럼 3천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인데 고아원 상해 때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원 원장님이 근로소득세를 내야 돼요. 너무 앞을 가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당연히 기타 세출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그냥 부당한 유출은 아닌데 제가 그때 그랬죠. 우리가 법인세가 왜 기타 사유출이냐면 그냥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였으니까 얘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얘는 부당한 유출은 아닌데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보지 않는 그 사유출 유형이라서 그래서 기타 사유출인 거예요. 알죠? 그게 원래 정확한 의미라겠죠? 대부분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부당하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유출이라고 했지만 알죠? 사유출 중에서도 당연히 기타 사유출은 돼야 되는 거고 맞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한도를 통과하면 그건 송금. 자, 그러면 보시면 접대비랑 거의 유사하죠. 뭐예요? 접대비의 정의, 기부금의 정의 뭐고? 그 다음에 접대비에서 안 배우신 의제기부금. 이게 최근에 핫해요. 요거 제일 많이 내고 시험에서. 그 다음에 접대비의 분류, 기부금의 분류. 요거는 세무 2급하고 비슷해요. 법정기분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지정기분 이런 거. 그 다음에 평가는 현물기부금 얼마로 평가할 거냐. 우리 현물접대비도 했었죠? 그 다음에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발생주의. 반면에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어느 년도에 기부금을 볼 거냐. 그거. 알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의제기부금이에요. 알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부금의 분류 쪽은 세무 2급 때 배우셔서 아실 거거든. 아실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할 때. 자, 아무튼 오늘은 간주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을 해볼게요. 일단 의제기부금이니까 뜻이 뭐예요? 기부한 건 아니지만 세법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보시면 자, 뭐냐면은요. 우리 아까 12장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부당행위였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기부는 당연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한번 기부했다라고 표현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기부는 특수관계 없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닌 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만큼 그러니까 시가의 30% 내에선 손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네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30% 넘겨서 손해봤어? 그건 기부한 거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영어 외워주셔야 돼요. 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뭐냐면 자, 특수관계 이해자에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 우리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정상가액 암기해 주시고 그럼 일단 손해본 거니까 우리가 싸게 판 거죠. 저가량도 싸게 판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손해보려면 고가 매입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저가 양도면 시가의 70%지 130% 아니에요? 맞죠? 시가의 130% 팔면 고가 양도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래서 시가의 70%보다 저가 양도한 거예요.
알죠? 또는 시가의 130%보다 더 비싸게 주고 매입한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번 그림으로 해볼게요. 보시면. 해보시죠. 보면. 자, 여기 기부금 쪽은 다 특수한 게 없는 자예요. 자, 이번에 회사가 토지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얼마 주고 샀냐면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5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그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면 1,000원짜리를 130%죠. 130%니까 그래 비싸게 사는 건 1,300원까지는 인정한다. 되시겠어요? 130% 곱하시면 야, 근데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300원까지는 비싸게 사도 되는데 200원 더 줬네? 맞죠? 그럼 기부했네. 200원하고 기부한 거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세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이지 회사가 기록한 금액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불러오기 하면 회사 계산 기부금을 안 불러와요? 회사는 이거 기부금 처리 안 할 거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얘는 기부금이라고 200원 입력하셔야 돼요, 별도로.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요 200원이지 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한도가 50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송금, 불산에 기타 세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도가 50인데 세법은 200원 기부금 보니까, 그렇죠? 150원만큼은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에 기타 사유치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저가한도요. 그럼 저가한도면 시가 1,000원에 70%니까 700원까지는 싸게 팔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00원까지는 그래 시가 1,000원짜리를 한 30%만큼 손해보고 팔 수도 있지. 그렇죠? 야, 근데 200원 더 손해보고 팔았어? 그러면 야, 더 손해보고 판 거면 이거 기부한 거네 그냥. 그렇죠?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는 분명히 기부금 안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 기부금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의 기타 사유출. 그렇죠? 요거는 일단 그림으로 보시는 거고요. 이제는 뭘 보실 거냐면 이제 분계예요. 분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해볼게요. 이거 하고 쉴게요. 마칠게요. 뭘 쉬어?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여기 1,500원 주고 실제 1,500원 주고 샀죠? 다시. 자, 그럼 장부는 이렇게 했으니까 토지라고 하면 1,500원 주고 샀으니까 토지는 1,500원, 현금은 1,500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장부는. 되세요? 근데 아까 우리 부당행위 계산부인도 어떻게 했어요? 회사가 기록한 금액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금액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세법은 토지를 얼마로 볼 거냐면 여기죠. 정상가. 야, 1,300원까지만 토지지. 나머지 200원 기부다. 이렇게 모르겠죠. 그래서 회사가 1,500원 잡은 거 세법은 1,300원까지만 토지 가격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은 현금은 1,500원 나갔지만 세법상 토지 금액은 정상가액인 1,300원까지다. 되세요? 그 나머지 200원은 기부한 거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세무종 있죠, 여러분들? 자, 장부는 비용 빵. 그죠? 근데 세법은 비용 200. 그럼 송금? 산입. 그죠? 그 다음에 장부는 토지 1,500. 세법은 토지 1,300. 그럼 자산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요. 알죠? 그럼 중요한 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고가 매입 우제 기부금은요, 장부는 자산을 다 잡아버릴 거예요. 준 것만큼. 하지만 세법은 준 것의 130%까지만 인정해요. 맞죠? 그래서 자산을 줄이는 마이너스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세무조는 컴퓨터 안 걸어줘, 절대. 그렇죠? 송금살이 마이너스 하시고, 그 다음에 장부는 기부금 처리 안 할 거거든요? 세법은 기부금으로 볼 거니까, 그것도 기부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곶감이 어려워요. 알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알죠? 자, 마지막 저가형도 하고 마칠게요. 무시하시고, 이거는. 자, 저가형도. 아까 500원에 팔았죠, 여러분들. 시가 1000원짜리로 500원에 팔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토지가 장부에서 없어질 때 시가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토지가 장부상에 800원짜리고 지금 시가는 1000원이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판 거예요. 장부상에 800원짜리 남아있는 거. 그럼 회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 아까 아니야. 뭐냐면 세법은 이게 보겠죠. 너는 정상가액에 판 거다. 아까 정상가액이 시가의 30 여러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세법은 시가 1000원에 70%인 700원에 처분한 것을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세법상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여러분들 500원이 아니에요. 알죠? 다시 세법은 유형자산 처분시 100원이에요. 여러분 300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아시죠? 정상가액에 분명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나머지 200은 기부한 걸 보거든요. 여러분 분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봐요. 세법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봐요. 이거를 토지 800원 이 800원은 장부 금액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현금은 실제 그냥 너는 정상가액에 처분한 것으로 볼 거야. 그래서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일단 알죠? 그럼 일단 처분 손실 100원 나오게 돼서 처분 손실 100원인 거예요. 네, 회사가 그러겠죠. 저 현금 500원 받았는데요? 왜 700원 받았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럼 세법은 아니야. 넌 일단 700원 받았어. 정상가액에 처분한 거니까 이거 받았어. 받았는데 그 200원은 다시 기부했네? 상대방한테 준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500원 받았으니까 현금이 대비해서 200원 없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 아까는 특수관계자한테 부당하게 준 거니까 그러니까 사유출이었고 여기는 특수관계가 아닌 자한테 싸게 판 거니까 이 700원 받자마자 200원을 상대방한테 줬는데 특수관계자? 부당하게 줬으니까 사유출이고 특수관계자 아니네? 그럼 기부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서 보는 거 실제로는. 아셨죠? 합치시면 여러분 현금 여기 500원 남을 거예요. 그죠? 세법에서는 그래서 정상가액에 처분하자마자 나머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덜 받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특수한 게 아닌 자니까. 되세요? 자, 그럼 세무조정. 가지고, 그죠? 세무조정. 그죠? 없어요? 왜 없어요? 계정 과목이 다른 게 세무조정 아닌 거예요.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 처분 손실, 비용 300. 세법, 둘 다 비용 300. 그럼 얘도 비용 300, 얘도 비용 300. 그럼 이익은 둘 다 300이 줄어요. 그래서 이익의 차이가 없으니까 세무조정 절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알죠? 여러분이 자꾸 계정 과목이 다르면 세무조정 그거를 하는 건 뭐냐면 회계예요, 회계. 회계는 계정 과목이 다르면 이런 쓰레기 같은 건 하지만 계정과 잘못 끊어서 세법은 계정과에 관심이 없어요. 또 세금이니까 세금은 이익 쪽이잖아요. 맞죠?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여러분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알죠?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 회사는 기부금 안 잡죠, 당연히. 하지만 세법은 기부금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가양도 의제기부금도 여러분들이 기부금 200원 잡으셔야 돼요. 별도로 이 문제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도가 50이다라고 하면 세법상 한도는 50인데 우리가 장부상 기부금은 세법 200으로 보니까 한도초가 150 기타 세율 이렇게. 그렇죠? 의제기부금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특히 고가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외우십니다. 알죠? 우리가 저가형도 의제기부금 세무조는 없어요. 알죠? 하지만 고가의 의제기부금은 세무조이 자산을 줄이는 거 있습니다. 왜냐면 장부는 다 잡을 거거든요. 그냥 손해본 거 전부 다 자산으로. 그러면 세법 정상가액까지만 자산으로 인정하니까. 알죠? 꼭 외워주시길.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기부금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내일 기출문제 같이 보시고. 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일찍 주무세요.